굉장히 중요한 뉴스인데 JTBC 단독 보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봤는데도 없는 것 같고 예. 이게 이종호 씨가 이제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고요. 그다음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으로 1, 2심까지 다 유죄 판결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020년 9월이라는 이 시점에 한 달 동안 40여 차례 통화 문자를 김건희 씨와 당시 검찰총장의 부인이었죠. 네. 이거의 그 시계열을 제가 기억해 보면 2020년 2월에 경찰의 내사 자료를 통해서 김건희 씨가 내사 사건 의 당사자다.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당사자로 주가 조작 사건의 혐의자로 검찰이 내사 사건을 내사를 했었고 그걸 내사 보고서를 뉴스타파가 입수를 해서 보도를 한 게 2020년 2월이었거든요. 그리고 4월이었던가요? 4월에 이게 고발을 하죠. 황희석, 최강욱, 황희석 등이 고발을 하고 이걸 검찰이 고발을 했는데 질질 끌다가 9월에야 제대로 이제 고발인 조사를 하기 시작하죠. 당시에 중앙지검장은 이성윤이었고 검찰총장은 윤석열이었습니다. 이성윤은 지금 조국혁신당 의원이고 윤석열은 대통령이죠. 상황이 좀 그려집니다. 예, 요렇게 시계열 배열만 했어도. 예. 그러니까 40번이라고 지금 뭐 보도가 되고 있지만 지금 내용을 보면 9월 23일부터 일주일간 36번이라는 거거든요. 40번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36번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았다. 그럼 그 기간 중에 굉장히 기묘하게 논의할 거리가 사실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뭘 했냐? 그렇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권력자와 전화 통화를 일주일에 누군가랑 36번 할 수 있다. 이거 어떤 관계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통 관계가 아니라는 이 자체 횟수만으로도 그렇죠. 그게 드러나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이때 이제 검찰 고발이 시작되고 수사가 막 시작될 무렵에 그리고 지금 보도된 내용들에 따르면 뭐 블록딜 하는 게 불법이냐 이런 것들 물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해서 그거에 대한 어떤 책임의 분배, 뭐 배분,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던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뭐 시기와 통화 횟수와 뭐 이런 것들로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죠. 김건희는 왜 물어봤을까요? 그걸. 실리는 게 있으니까 물어봤겠죠. 아무것도 실리는 거 없으면 네. 물어봤겠어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것처럼 주가 조작해서 오히려 40만 원 손해봤다고 하면 주가 조작 한 것도 몰랐다면서요. 그냥 그렇죠. 통장 맡겼다는 거 네. 아니에요? 근데 그랬다면 뭐하러 또 연락을 했겠어요. 마침 또 검찰이 수사 들어간다고 할 때 그때 왜 이렇게 다급하게 전화를 했느냐. 결국은 찔렸다는 얘기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번에 항소심 판결 났을 때 그때도 그 손모 씨에 대해서 주가 조작 방조 혐의 재판부가 인정했잖아요. 미필적 인식만 있어도 주가 조작 방조 혐의 인정된다고 판단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주가 조작인지 아닌지 그 정도만 어느 정도 인식만 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아니 의심만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만 됐다 하더라도 그건 주가 조작 방조 혐의 인정됐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검찰에 수사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게 뭐지? 겁이 나가지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자기가 주가 조작 주가 조작 다네? 뭐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됐다는 사실 때문에 아마 이렇게 연락을 했다고 하면 이건 뭐 어떻게 봐도 주가 조작 방조 혐의에서는 벗어나기 어렵다. 오히려 주가 조작범에 가깝다. 이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러니까 이 기사를 보면 JTBC 기사를 보면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전화를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쭉 말씀해 주신 대로 전화를 해서 그 당시에 했던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 정의해야 할 것인지 어떻게 규정해야 할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이 기사를 보면 김건희 여사가 뭘 물어봤다는 거냐에 대해서 지금 이종호 씨가 뭐라고 지금 진술을 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토러스 증권 계좌와 블록딜을 반복적으로 언급을 했고 블록딜에 대해서 불법이냐고 물었다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JTBC 보도에 의하면. 그렇죠. 네. 그런데 법원 이 토러스 증권 계좌는 법원이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고 인정한 김건희 여사의 계좌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원래 블록딜은
주식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장외에서 매수자, 매도자가 거래하는 걸 말하지만 이 거래가 법원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인정한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있었는데 재판부는 시세 조정과 무관한 정상적인 블록딜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한 거래입니다. 예. 근데 이거는 재판부가 이렇게 판단을 이미 한 건데 예. 이 훨씬 이전에 김건희 여사가 즉 이 불법의 소지가 있는 대목의 거래에 대해서 이종호 씨에게 전화를 해가지고는 이것이 불법이었냐 등의 얘기를 물어봤다고 지금 이종호 씨는 진술을 한 것이잖아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 즉 이러한 행위를 같이 어떤 종류의 공감대를 가지고 했다. 이 거래를 이 거래가 어떤 성격인지를 이 어떤 공감대를 가지고 했다라는 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정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방조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라는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얘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공범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얘기거든요. 이거는.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김민하 평론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조금 이어서 얘기하면요. 예. 이종우가 검찰 진술조서에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토로스 증권 계좌 내역을 뽑아달라고 해 직접 해야 한다고 말해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김건희 여사가 그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에서 김건희 엑셀 파일 나왔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자신의 토로스 증권 계좌 내역을 뽑아달라고 왜 이종호한테 연락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다른 증권사에 얘기하면 되지. 예. 왜 이종호한테 얘기했냐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거기서 했다는 거지, 같이. 거기서 그거 한 거는 지금 거의 사실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말을 보면 그 말이잖아요. 그리고 왜 거기다가 달라고 해, 자료를. 그럼 공인인증서까지 맡겼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 법원이나 이쪽에서 이렇게 쭉 나오는 걸 보면 김건희 씨는 전화 주문도 하고 그쪽에서 이제 1차 주가 조작 때는 주로 전화 주문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땡땡 씨, 이종호 씨가 아닙니다. 이땡땡 씨가 1차 조작에 1차 주가 조작의 골드만삭스 출신이라는 이 사람이 주포인데 그때는 주로 전화 주문을 많이 하고 이때는 HTS 주문을 많이 합니다. 2차 주가 조작 때는. 근데 2차 주가 조작 때 HTS 주문이라는 거는 저 주식 해보시는 분들 다 알지만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돼. HTS는. 그러면 HTS로 홈 트레이딩 시스템을 이용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뭔가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공인인증서까지 다 맡겼겠지. 주가 조작을 해서 이거를 시세를 띄우고 거기에 차익을 나한테 준다고 했으니 제 추정입니다. 예, 제 추정입니다. 그렇게 한다고 했으니 나는 공인인증서까지 맡길 수 있었겠지. 그런데 이제 사건이 불거졌어. 사건이 불거지니까 제일 먼저 누가 물어봤겠어요? 남편이 물어보지 않겠어요? 예? 검찰총장이 남편이 뭐냐? 예? 물어봤겠지. 근데 남편한테 우리가 뭡니까 운전을 배우려고 해도 서로 간에 싸움이 나는데 이게 제대로 대화가 됐겠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당시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혹시 부하들까지 동원한 거 아닌가? 근데 그 부하들까지 동원한 거 아닌가? 요 시기랑 맞춰서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가 얘기할 때 오셔가지고 라이브로 관전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주변 사람들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살려주십시오, 저 좀.